여기서 이제 판다스에 있는 뭐 기술적 통계 분석하는 그런 함수들 한번 사용해 보죠. 전체적으로 지금 와인 쉐입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로우가 6497 데이터의 개수가 샘플이 6497개라는 거죠. 그리고 컬럼은 13이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타입은 사실 이제 퀄리티를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레드인지 화이트인지만 어느 소속만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여기 있는 뭐 pH 농도부터 해가지고 뭐 당, 애시드, 산 뭐 이런 것들 정확히 이름을 읽지도 못하겠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퀄리티를 추정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13개다 이거죠. 샘플 수는 6497개다 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를 한번 여러 가지 해보지. Y자 이건 다 이제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이에요. 하면 이제 데이터들을 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컬럼의 종류 있고, 난 널 이렇게 값이 없는 게 혹시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것도 보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다 보면 타임만 오브젝트 문자열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나머지들은 이제 플로트 64형 숫자죠. 숫자로 되어 있고, 마지막 퀄리티만 이제 정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기본 정보를 확인해 보는 거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퀄리티에 어떤 게 있는지, 몇 종류의 등급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와인점 퀄리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퀄리티라고 하는데 컬럼 값이 좀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점 Q 이 경우는 이제 어트리뷰트로 취급돼 가지고 따로 문자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변수처럼 쓰면 됩니다. 좀 차이가 있죠. 두 개 다 똑같아요, 사실. 유니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요 라인만 퀄리티에 해당하는 것만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니크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시리즈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유니크는 독특한 뭐 유일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퀄리티가 갖고 있는 값들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종류로만 이렇게 쭉 해주는 거죠. 최근에는 뭐 이걸 가지고 소티드 해서 했었잖아요. 알 3, 4, 5, 6, 7, 8, 9 이렇게 순서적으로 3이 아마 가장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고 9가 가장 좋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조급대로 썼습니다.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밸류 자동 안 되네. 이렇게 하면 밸류 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각 밸류들 별로 값을이잖아요. 퀄리티에만 한정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13개 칼럼이 있는데 마지막 품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에 해당하죠. 통계적으로 보면. 걔들 데이터만 가지고 3, 4, 5, 6, 7, 8, 9 각각의 밸류에 샘플이 몇 개씩이나 있는지 알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겠지만 6이 가장 많죠. 자동으로 좀 정렬이 되죠. 가장 많은 것부터 6 값을 갖는 그게 2836개고 9 값을 갖는 게 5다 이런 식으로 밸류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자주 사용하는 함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그룹별로 우리가
지금 Y를 합쳐놨죠. Y는 지금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을 합쳐놓은 거라 그것을 이제 그룹 바이라고 하는 이게 다 판다스에 이제 와인이 데이터 프레임이야. 데이터 프레임에는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뭘로 그룹을 질 거냐 이거지. 그랬을 때 여기 바이에 해당하는 건데 안 써주면 그냥 바이가 요게 현재 난인데 거기에 들어가요. 타입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컬럼을 가지고 그룹 짓겠다. 거기에 있는 값별로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사실 레드하고 화이트라고 하는 값을 알고 있지만 설사 그 값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컬럼을 지정해주면 그 컬럼에 있는 값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룹을 짓는단 말이야. 그래 놓고 거기에서 퀄리티 컬럼을 가지고 describe라고 하는 게 있어요. describe. 요게 이제 describe가 기술이죠. description. 그래서 통계치를 이제 기술 통계를 내주는 겁니다. 치면 레드하고 화이트로 타입을 그룹핑 해가지고 각각의 개수. 레드 와인은 샘플이 1599개고 화이트 와인의 경우는 4898이 훨씬 많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품질을 봤더니 레드 와인은 5.6이고 화이트 와인은 5.8 이렇게 되고 표준 편차하고 최소가 최대가 화이트 와인은 레드 와인은 8까지밖에 없네. 1분위수, 2분위수, 3분위수 이렇게 되어 있죠. 25%에 해당하는 것은 5, 6 이렇게 6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분위수는 뭐 쭉 세워놓고 25%에 해당하는 애, 2분위수는 50%에 해당하는 애, 75% 3분위수 이렇게 해놓는 거라 이제 이렇게 되죠. 요것들을 이제 디스크라이브 하게 되면은 모든 여기 해당하는 기술적 통계 분석에 사용되는 그 값들을 다 구해주는데 따로따로 하나씩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 방법을 모르면 이렇게 화살표 위 화살표를 하게 되면 히스토리 기능이 있어가지고 앞에 했던 것들을 쳤던 걸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로 내리면 최근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오고 아래로 내려오고 지금까지 쭉 자기가 입력했던 것들이 히스토리로 남아 있어가지고 화살표 위아래로 이제 하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앞에 걸 또 쓰게 되면 또 쓸 필요 없이 위아래 화살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민 이렇게 그러면 요것만이 민 부분만 또 std 이렇게 표준 편차만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두 개씩 뭔가 이렇게 좀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에그리게이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경우는 이제 문자열로 리스트로 해주면 요거하고 그 두 개만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문자 이 정도가 책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통계 분석에 별거 없죠. 기술적 통계 분석, 디스크립션, 스태티스틱스 표현되는 여기 기술하는 대표치로 표현하는 그런 통계치들을 다루는 거라 이게 전부예요 사실. 그렇게 추가로 밸류 카운트나 유니크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면 대체로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t-테스트하고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여기에서 커널을 리스타트 시키고
근데 보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사용할 것은 사이파이에 있는 tTest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임포트합니다. 그 중에서 test라고 하는 걸로. 요건 이제 요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스테스 모델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이용해서 할 건데 그 부분은 여기 있어요.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도 임포트 해야 되는데 아마 다 두 개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판다스를 아나콘다 설치했을 때 다 돼 있어서 혹시 안 돼 있으면 임포트 pip install하고 scipy pip install test models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게 해봤죠? 저번에 뭐 할 때 봤지? 셀레니엄 할 때 pip install하고 패키지명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돼 있으니까 필요 없고 일단 이 부분은 임포트 하도록 하죠. 아니다, 이런 전체를 해버렸네. 다시 합시다. 머리가 갑자기 넘어가지고 정신없네.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걸 해야죠. 하고 그러면 이제 요 모듈들은 임포트가 된 거예요. 판다스도 쓸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앞에 이제 우리가 와인을 저장해 놨잖아요.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읽어드려야 되니까 그 앞에 저 만들었던 최종적으로 여기 컨캐트 해가지고 to CSV로 저장해 놨잖아요. 그놈을 읽어오면 됩니다. 헤더가 첫 번째 라인이 로우가 행이 헤더다, 컬럼이다, 컬럼 이름이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컬럼 이름에다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띄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한 칸씩 중간에 공백이 있어. 컬럼 이름에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요 리그레션 할 때 리그레션에 수식을 만들 때 안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 변수명들은 여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공백을 언더바로 바꿔준 거죠. 그때 이제 와인 컬럼스를 문자열로 바꿔가지고 그놈을 문자열에는 리플레이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봤죠? 그래서 요거 공백을 언더바로 바꿔가지고 컬럼명에다 고쳐주는 거야.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런 기능 이게 있어요. 컬럼스라고 하는 아까 요 뭐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각각을 이렇게 문자열로 바꾸는 거야. 스트링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놈을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어요. 사용 방법을. 이렇게 실행시켜주면 와인.컬럼을 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죠. 언더바로. 그 목적은 여기 리그레션 할 때 여기 이제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고 나머지가 독립변수를 다 이렇게 선형으로 더하기 해놓는다 이렇게 표현인데 더하기 선형 아까 우리가 선형 모델에서 이렇게 만들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 이게 변수명이 공백이 있어버리면 구분을 못한다. 이게 하나의 변수인지 두 개의 변수인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준 거고 그건 이제 좀 리그레션 할 때 이야기고 tTest에서는 이제 tTest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두 데이터의 분포가 차이가 있냐 없냐 기무가선 차이가 없다라고 전제해 놓고 t 분포의 t를 계산해 가지고 t 값들을 t 통보량을 계산해서 이제 그 값이 절대값이 크면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이거 보면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레드 와인의 퀄리티만 데이터에 또 화이트 와인의 퀄리티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롯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약간 설명을 언뜻 했는데 기억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팜다스에서 컬럼 하나를 컬럼이 아니고 이렇게 행 하나를 뭐 엔트 샘플 하나를 얻을 때 에롯이라고 하는 걸 쓴다고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와인 점 헤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을 때 하나를 얻을 때 와인하고 에롯이의 함수가 아니야. 함수 이렇게 함수처럼 사용을 하는데 이게 가로가 아니고 또 이것도 헷갈린데 이렇게 대가로로 인덱싱 할 때처럼 써요. 0번 이렇게 여기 있는 인덱스를 쓴다고 해. 그러면 그 값이 여기에 있는 전체 값이 하나의 시리즈 값으로 나오죠. 이렇게 여기가 인덱스로 사용되고 여기 위에 있는 컬럼들이 거기에 있는 값들이 이렇게 된다고 해. 또 ILOC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ILOC 같게 보이는데 차이가 뭐냐 그러면 LOC는 실제 여기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경우고 ILOC는 안 보이는 그렇지만 0부터 시작하는 사실은 여기 똑같이 보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인덱스가 다른 걸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0, 1, 2, 3, 4가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실제 뭐 여기 인덱스가 명칭이 뭐 문자열로도 될 수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를 문자열로 써주면 되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안 보이지만 순서로 0, 1, 2, 3, 4 되어 있는 그거 할 때는 ILOC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또 사용하는데 또 차이가 또 있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사실.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닌가? 잠깐만요, 너무 헷갈려. 이렇게 앞부분에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0부터 1이면 사실 1이죠 0이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시리즈가 아니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컬럼이 그대로 있죠. 여기 인덱스가 있고 그래서 요거하고 y.loc 요거는 다르죠. 그러긴 한데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접근을 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요걸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 불리한 인덱싱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만 일단 볼까요? 이렇게 와인의 타입이 레드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와인 타입 이렇게 하면은 와인 타입에 대한 컬럼이잖아요. 와인 타입의 컬럼이 와인 값이 타입으로 컬럼 값이 이름이 레드 아니면 화이트 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6497개에 대해서 레드이면 그 값이 true가 되고 나머지 false가 되잖아요. 그때 이 부분이 무슨 의미냐면 LOC로 해가지고 모든 인덱싱 대상 중에서 요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가 true 뭐 뒤에 가서 false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true인 애들만 뽑힌다고 순서대로 인덱스가 여기 0번 1번 얘들은 다 true니까 선택이 되고 여기에 밑에 false 있는 애들은 빠지는 거죠. true인 애들만 대상으로 거기서 퀄리티를 선택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앞에 타입이 레드인 애들의 퀄리티만 구해가지고 얻어 놓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불리한 인덱싱이 처음에 이제 좀 약간 낯설고 좀 어렵죠. 그렇지만 잘만 사용하면은 아주 플렉서블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리고 요 안에 여기는 들어간 것은 전체 LOC를 통해 가지고 6497개에 대해서 true false 값으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안에가 여기가 그 대체 요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가겠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true인 애들만 대상으로 한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불리한 인덱싱이라 그래. 불 0, 1, true false로. 그래서 true인 애들만 대상으로 그때 컬럼에 그 컬럼이 퀄리티인 애들 값을 얻는다 이거죠. 레드 이렇게 하면 돼요. 퀄리티 레드 와인의 퀄리티만 얻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퀄리티를 가지고 t 테스트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똑같은 방법으로 화이트 와인도 와인의 타입이 화이트인 그 트루인 애들만 대상으로 퀄리티 값을 얻는다 이거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화이트 와인에 대한 퀄리티도 이렇게 되겠죠. 인덱스로 보면 0번부터 1598까지, 얘는 1599번부터 마지막까지네. 둘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기 퀄리티를 가지고 t 테스트를 한다, 이거. 이퀄 베리어블, 이게 뭐냐면은, 샘플가 다를 때, 이걸 폴스로 해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출력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t 값하고, t 통계량하고, p 밸류가 이렇게 나오죠. 요건 절대값이 클수록, 요건 p 밸류는 작을수록 귀무 가설을 리젝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말은 곧 요게 우리가 이제 귀무 가설은 같다 이거. 퀄리티가 같다. 레드하고 화이트 와인의 퀄리티가 같다 이렇게. 이게 귀무 가설이야. 이제 버리려고 노력하는 가설인데 사실 갖지 않으려고 하는 걸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의료 뭐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약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뭐 플라시보 이런 거 뭐 하잖아요. 플라시보 이펙트가 있을 수 있어서 실제 약의 성분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약 같은 걸 먹으면 몸 스스로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할 때 보면 그 약 처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아무튼 뭐 그 심플하게 실험을 디자인한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약이 효과가 없다 하나 하지 않나 유병률은 똑같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샘플들을 모아가지고 t 테스트를 해보죠. 그러면 t 통계량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뭐 p밸류 이렇게 구해서 보면은 요건 절대값이 커야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값이 커야 돼. 그래서 t 분포가 있으면 이렇게 양쪽을 벗어나야지. p밸류 그 기각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을수록 좋죠. 여기 8.12지만 사실 여기 2 마이너스 24가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24승이야. 0점하고 0을 쭉 한 24개? 24번째 이제 8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상당히 P가 작죠.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둘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을 봅시다. 리그레션은 이제 수식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이제 y 그 종속 변수죠. 요 x 값 독립 변수들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종속이란 말이야. 퀄리티를 우리가 추정하려고 하는 거잖아. 얘들을 선형으로 이렇게 더해가지고 그래서 물결문이 하나 하고 여기는 이제 붙여 써야 되니까 제가 저번에 문자를 한 줄에 다 못 썼을 때 이렇게 칸을 줄을 나눠가지고 쓰려면 반드시 끝에 백슬래시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 백슬래시하고 뒤에는 아무 공백 문자도 없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11개 타입은 빼고, 타입은 사실 요거 결정하는 독립변수가 아니지. 이렇게 해가지고 OLS라고 하는 있죠? 스텔스 모델의 포뮬러의 API 중에 OLS라고, 이게 이제 뭐 오디너리 뭐더라, 이게 리스트 스퀘어, 여기다 좀 아까 선형 이렇게 할고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으면 요게 리스트 스퀘어, 요 놈을 제곱하게 되면,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사각형이 면적이 되잖아. 그 놈의 합을 최소로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와인 데이터를 가지고 요 포뮬러를 가지고, 이게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의 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피트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거기에 피트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피팅을 하는 거예요. 맞추는요. 우리가 모델 피팅할 때 옷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선형 방정식의 계수값들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최종으로 이제 요게 얻어지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끝까지 해버립시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막 이렇게 결과가 서머리에서 이제 그 리절트의 결과를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해가지고 뭐 디펜던트, 뭐 독립 변수, 아니 종속 변수는 퀄리티고, 뭐 나머지 R 스퀘어, 이렇게 이런 그 품질을 나타내는 게 얼마만큼 리그레션 잘했는지, 뭐 그게 관련된 것들이고, 중요한 건 요거죠. 요게 계수야, 계수. 인터셉트 절편 이야기하고, 여기 아까 표현 55.7 플러스 이렇게 되죠. 픽스 데이시드 t는 0.06, 0.0677하고 x1이 요거라고 합시다. 이거예요. x1. 그 다음에 요거 이제 x2죠. 마이너스 1.3279 x2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수값들이 구해진 거죠. 요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형 방정식이 구해진 거예요. 물론 이제 11차원입니까? 11차원이어가지고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해줬으면 그 놈을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예측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와인으로부터 컬럼을 일단 제한두는데, 컬럼 이렇게 있어. 와인에 컬럼의 리스트를 몇 개 쓰잖아요. 퀄리티 혹은 뭐가 무슨 애시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몇 개 컬럼들을 골라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컬럼스로부터 디퍼런스 하면 퀄리티하고 타임을 빼려고 하는 거야. 전체 13개입니까? 이 퀄리티는 데이터가 아니죠. 예측해야 될 거고, 타입도 마찬가지로 퀄리티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니어서 전체 이 컬럼, 여기 와인점 컬럼스 하면 전체 컬럼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차집합이잖아. 뺀다는 거야. 그래서 퀄리티하고 타입 컬럼 빼고 나머지다. 그래서 이걸 해보죠. 샘플을 보면 이렇게 여기 있죠. 끝에 있어야 될 퀄리티 없어졌고, 제일 앞에 있어야 할 타입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위에 5개만이, 위에 5개만 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위에 5개 이렇게도 합니다. 5개만 뽑아가지고 그 샘플을 이용해서 아까 여기 리그레스 결과 있잖아요. 요놈 점 프리딕트 예측해라 이거죠. 샘플을 가지고 요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보면 샘플은 이렇게 5개만이 5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위에 5개만 4번까지만 이용하자 이거죠. 그놈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네가 아까 선형 방정식으로
퀄리티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보죠. 그랬더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5개의 샘플에 대해서 4.99, 4.92, 5.03. 근데 실제는 뭐예요? 5.5예요. 비슷합니까? 4.9면 5라고 해도 되고 4.9도 5, 5.0도 5, 5.6은 6 정도 봐도 되겠죠. 반올림하면 거의 맞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지금 회기 모델이 선형 모델이 여기 샘플 그 특성값만 가지고 퀄리티를 예측한 값이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 정답이죠. 요거 사이가 에러가 적어야 되겠지. 그걸 하자는 게 핵이야.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는 지금 요것은 원래 샘플 학습시킬 때 여기 회기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잖아요. 여기서 이미 여기에 리그레이션 할 때 여기 와인에 가진 데이터가 와인 전체가 다 돼 있잖아요. 사실 학습된 데이터는 잘 맞추죠, 사실. 왜냐하면 그걸 고려해 가지고 이미 회기 방정식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에 안 들어있는 이 샘플에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맞추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이제 하나 만들어 본 거야. 지금 2개씩 각 컬럼별로 지금 2개씩 만들었잖아요.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 해가지고 딕셔너리 만들어 가지고 그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어. 컬럼 이름은 똑같이 이걸로 하고, 사실 이거 컬럼 이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샘플 툴을 봅시다. 이렇게 하면 이제 2개 만든 거 2개 임의로 만든 거죠. 만들어서 이제 그놈을 가지고 한번 프리딕트 해봐라 이거지. 원래 이렇게 만들어 요걸로 이랬을 때 이걸로 그래가지고 한번 예측해보자. 그랬더니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개의 품질은 4.8이더라.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7.5더라 이렇게. 근데 참 우리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라 정답을 모르죠. 이거 평가할 수가 없네.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 그러면 T-테스트는 퀄리티 2개, 레드 와인의 퀄리티하고 화이트 와인의 퀄리티를 가지고 T-테스트를 한 거죠. 그랬을 때 T 통계량하고 P 밸류를 가지고 T 밸류는 절대값이 클수록 T 통계량, 그다음에 P 밸류는 작을수록 규모가설을 기각하고 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리그레이션에서는 이렇게 선형 방정식을 종속 변수 예측하려고 하는 거,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의 속성값들을 이렇게 선형으로 일단 해놓고 피팅을 한다 그랬어요. 그 예측치하고 실제값하고의 그 차이의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해가지고 식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찾아 놓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프리딕트라고 하는 거예요. 피트는 맞추는 거고, 프리딕트는 샘플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예측을 해보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렇게 해보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분석을 3가지 했죠. 기술적 통계하고 그 다음에 T-테스트, 그 다음에 리그레이션까지. 다음 시간에는 디스플레이하는 그림 그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죠.